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걸어야 한다. 하루 10,000보를 걸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걷는 것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걷는 것이 사망 위험을 40%나 낮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연구 결과와 함께 걷기가 우리 시니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발표된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 71.8세의 노년 여성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심혈관 질환과 암 진단 이력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었죠. 연구팀은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분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참가자들은 가속도계를 착용해 걸음수를 측정했고, 2024년까지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걷는 것보다 한 번에 얼마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4,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만 4,000보 이상 걸어도 사망 위험이 26% 감소했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7%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5,000보 이상을 걷는 분들은 사망 위험이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조금씩 걷는 것보다 일주일에 3일 정도라도 충분한 양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걷기가 우리 시니어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걷기는 우리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안정 시 심박수가 낮아져서 심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걷기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관 탄력성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두 번째,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근육 감소가 걱정되시죠?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를 자극합니다.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특히 고관절과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관절염 통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주죠. 칼로리 소모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규칙적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낮추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해마 크기가 증가하여 기억력이 좋아지며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걷기를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완화됩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하며 낮 시간의 활력도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성염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 좋고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대장암 위험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걸음수 목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장 사항은 이렇습니다. 기본 목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에 4,000보 이상 걷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더 나은 목표를 세우신다면 하루 평균 5,000보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히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머리와 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선은 15m 앞을 바라봅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목을 곧게 세우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고 힘을 빼시면 됩니다. 팔은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전후로 흔들어 줍니다. 팔의 움직임이 걷기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걷기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가벼운 산책 수준은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워밍업이나 쿨다운에 적합하고 심박수가 약간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중간 강도 걷기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권장되는 강도이고 건강 효과가 가장 큽니다. 빠른 걷기는 짧은 대화만 가능한 속도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안전하게 걷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발목과 무릎 돌리기를 하고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5분 정도 마무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점차 줄이고 근육 이완 스트레칭을 하며 심박수를 안정화시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쉬어 가시고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4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주차는 적응 기간입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20분, 약 2,000보 정도를 편안한 속도로 걷습니다. 2주차에는 시간을 늘립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약 3,000보를 같은 속도로 유지하며 걷습니다. 3주차에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일주일에 4회, 한 번에 40분, 약 4,000보를 약간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4주차는 유지 및 발전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40분에서 50분, 4,000보에서 5,000보를 중간 강도로 유지하며 걷습니다. 일상에서 걸음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먼 곳에 주차하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를 즐겁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보세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좋고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걸음수 기록 앱을 사용하거나 달력에 걷기를 표시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주간, 월간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에 따른 걷기 방법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가벼운 옷과 모자를 착용하세요. 그늘진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충분한 워밍업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 겹 옷을 입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나쁘면 실내에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충격 흡수가 좋은 신발을 신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와 시간으로 걷습니다. 수중 걷기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천천히 강도를 높이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약물은 항상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휴대하시고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특히 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버드 의대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통해 걷기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4,000보 이상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걷기는 심장, 뼈, 뇌, 정신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한 번에 40분 정도만 걸어도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100세 인생도 오늘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